네,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일요일 취재 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많이 찾아오셔서 감사드립니다. 출연진 소개하겠습니다. 강진구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최영민 감독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지현 기자도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래 허재현 기자도 함께 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허재현이 나이는 젊지만 저질 체력이라서 그래서 방전이 됐고요. 아니 지금 내일 방송 준비를 하느라고 내일 방송 준비를 오늘 좀 준비 좀 하겠다고. 왜냐하면 이 집에서 여기까지 한 1시간이 넘습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차라리 좀 내일 방송도 사실 중요하잖아요. 화요일 날 체포영장 동의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 동의안,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대한 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라고 얘기하면 너무 또 기대를 너무 또 많이 다 중요하죠. 체포 구속영장 내용이 검찰 수사에 이제 중대한 허점들을 한번 취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영장 실질 심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사실상 이걸 이제 이재명 그 농단으로 규정을 짓고 한쪽으로 몰아간 걸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인데 그거는 내일 우리가 취재 결과 한 오전 중이면 이제 취재가 끝날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이제 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을 중단했다 그러니까 우리 더 탐사 내용을 좀 뭐 직접 보시든지 아니면 전해 듣든지 간에 뭐 한마디라도 딱 검찰의 구속영장의 그 핵심을 꺾을 수 있는 그런 예봉을 꺾을 수 있는 그 한마디를 딱 던질 수 있는데 도움이 되면은 굉장히 그게 중요합니다. 판사의 마음을 딱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을 2번이나 해보다 보니까 우리도 항상 그 구속영장 2번 하면서 그걸 준비했었어요. 그러니까 쭉 구속영장 흐름들 쭉 보면서 검찰이 이렇게 몰고 가거든요. 한쪽으로 이렇게 몰고 갈 때 그 부분을 끝에 그 부분을 탁 꺾을 수 있는 뭐 하나가 필요해요. 네. 그렇죠. 이제 뭐 사소한 건데 그 기싸움이 좀 있거든요. 영장 실질 심사 과정에서 이제 제 기억으로는 이제 첫 번째 영장 실질 심사를 받을 때 그 한동훈 그 자택 방문 가지고 주거 침입 스토킹으로 영장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 상습적인 주거 침입 자라고 하는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오세훈 서울시장 부인인 송현욱 교수 그 강의실에 제가 취재로 갔다가 이제 그걸 그 보도와 관련해서 명예훼손 선거법 위반 관련된 6개, 7개 혐의는 다 무혐의가 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거 침입 그 강의실 취재한 걸 가지고 주거 침입으로 딱 그거 하나만 달랑 걸어가지고 무려 기소까지 했거든요. 지금 재판 진행 중인데 이거를 그 검사가 딱 부각을 시키더라고요. 이 강진구 기자는 이 한동훈 장관 집뿐만 아니고 그 앞서서 송현욱 그 교수 관련 취재를 하면서 또 주거 침입죄로 기소가 된 아주 상습성이 높은 그런 사람이라고 딱 부각을 시켜가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우리 언론 기자로서는 좀 부끄러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건 제가 거꾸로 그거는 네, 쭉 설명을 했던 거예요. 아니 정작 그걸로 검찰에서 그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죄 같은 건 다 불기소로 털면서 제가 그 영상을 보면 노크를 하고 들어간 것도 다 나오는데 노크한 주거 침입이라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리고 이걸 제가 그 공소장을 받아보기 전에 제가 기소됐다는 사실이 알기도 전에 그게 언론에다 보도가 됐습니다. 저는 언론에 보도되고 난 뒤에 기소됐다는 사실을 문자로 통보받았습니다. 정작 당사자보다 언론에 먼저 이 공소장이 보도가 됐는데 이걸 검찰이 아니면 누가 이걸 흘려줍니까? 이거는 명백히 한동훈 장관의 그 주거 침입과 관련해서 저를 악마화하기 위해서 이건 검사가 자기들만이 아는 그 수사 정보를 언론에다가 흘려준 겁니다. 이건 언론이 부끄러워할 게 아니고 검찰이 부끄러워할 거예요. 내가 딱 한마디 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해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도
제가 이제 저희가 취재한 내용들이 조금 보도가 되면 그 이재명 그 대표 아니면 변호인이 좀 참고하셔가지고 참고해야죠. 검찰 수사의 좀 문제점들을 좀 부각하는 그런 재료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뭐 이따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언론 보도 한번 보십시오. 다 평론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분열된다, 이재명이 그 영장이 발부되면 어떻게 된다, 전망, 그죠? 그냥 뜬구름 잡기식의 보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론이 지금 집중해야 될 것은 이 구속영장이 얼마나 확실한 건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허점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영장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언론 기자들. 근데 구속영장 분석하는 기사는 없고 온통 민주당 분열된다는 기사밖에 없어요. 이런 게 문제라는 건데 우리나라 언론이. 하나씩 한번 볼까요? 지금 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죠. 우선 이제 법원 단식 중단하고 법원에 영장 심사 출석한다 이런 기사도 일찌감치 나왔습니다. 예, 근데 이제 충분한 이제 기력 회복에 필요한 시간이 아니라서 좀 걱정은 좀 됩니다. 네. 이틀 한 20일간 그 단식 끝에 과연 내일 모레 영장 실심사 이거 꽤 오래 최소한 아마 4시간 이상은 신문이 진행이 될 텐데 오전부터니까 그죠? 뭐 10시부터 그럴 거예요. 네, 뭐 제 경우만 해도 10시 반에 시작해가지고 한 3시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렇죠. 점심시간 없이. 그 정도까지 할 것 같아요. 네. 그거보다 훨씬 더 길게 이어질 것 길게 가겠죠. 그래서 그날 아마 빨리 되면은 뭐 밤 11시 좀 늦으면은 자정을 좀 넘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때처럼 그렇게 된다면 그런데 그래서 자정 전후해서 아마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가결 후에 지금 그 뭐 최고위원 중에는 송갑석 위원이 사퇴를 했다 그래요. 네. 뭐 박광원 원내대표는 그죠? 책임지고 제일 먼저 사퇴했죠. 사퇴하고 송갑석 사퇴하고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송갑석 의원은 좀 비명계로 좀 분류가 됐고 이번에 가결표를 던진 의원 중에 한 명으로 의심이 되는 분인데 네. 이분이 최고위원 사퇴를 하는 것은 좀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해석이 좀 되죠. 일단 본인이 물론 책임진다라고 하는 자세일 수도 있는데 결국은 현 지도부 전반을 개편하려고 하는 개편의 이제 불쏘시개 뭐 이제 이러한 역할을 그런 기폭제로 활용하기 위한 그런 의도도 좀 있어 보이죠. 이분이 지역구가 어디 광주죠. 광주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어제 어떤 분한테 광주 계신 분한테 좀 들었어요. 이분은 거의 100% 확실시 된다 뭐 이런 말씀을 좀 제보를 주셨는데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본인들이 가결표를 던진 걸로 보이는데 뭔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 표결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네, 어쨌든 이 최고위원 사의를 표시를 했고 이걸 당 지도부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병원까지 찾아가서 사의를 전달을 했는데 바로 이재명 대표가 수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단단히 결심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언론 그 기사도 기사지만 사설을 보면 이제 그 언론사의 어떤 논조나 방향을 좀 알 수가 있는데 한겨레 사설을 좀 보다 보니까 다 거기에 집중하네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는 약속, 그거 좀 지켜야 되는 거 아니냐. 가결 전에는 이제 그걸로 몰아붙였어요. 네네. 근데 이게 사실 수박계 쪽 의원들이 대부분 저 논조를 유지를 했습니다. 저게 바로 이제 한겨레나 뒤에 보겠지만 경향신문이 판판이 지금 조중동 그리고 국힘당에서 짜는 프레임에 지금 말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독자적인 이 아젠다 세팅 프레임 이런 전쟁을 못 하고 있어요. 저 한겨레 저 사설 불체포 특권 포기 대국민 약속 지키길 저 날짜 조중동 사설하고 비교하면 똑같아요. 네.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네.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결 후에는 민주당의 분열을 막아야 된다. 이런 형태로 네. 당이 지금 분열되고 있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번에 체포 동의안 그 제출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이게 전체적인 그 사안의 본질을 본다고 얘기한다면
아니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스스로 비회기 중에 그 당당히 자기는 그 만약에 영장을 청구하면은 법원에 가서 심사를 받겠다라고 그랬는데 굳이 이걸 회기 중에 제출을 한 거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제1야당 대표를 지난 1년 동안 사실상 이재명 죽이기 차원에서 정치 검찰이 뭐 뚜렷한 근거도 없이 수백 차례 그 압수수색을 단행을 이제 하고 이런 검찰권이 남용, 이 정치 공작 이런 차원에서 그 체포 동의안을 같이 좀 조망하는 그러한 사설들 기사가 한겨레 신문이나 적어도 경향신문에서는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하나도 없고 이 사안의 본질이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선언한 이재명이 그 약속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이 사안의 본질 체포 동의안 국면에서 완전히 프레임 전쟁에서 지른 거죠. 자, 뭐 한겨레가 뭐 다른 사설도 좀 쓰긴 했는데 뭐 어쨌든 경향도 보면은 지금 역시 이제 가결 전 가결 후 거의 같아요. 논조가. 요거는 이제 한겨레 신문 다음 날인데 네. 결국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부결을 요청하는 글을 SNS에 올렸는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비판을 한 거죠. 불체포 특권 포기 약속 어긴 이재명 대표 유감이다. 자, 그런데 중앙일보를 사설을 한번 보면 똑같아요. 그죠? 똑같습니다. 불체포 포기 약속을 어겼다. 그걸 가지고 중앙일보 왼쪽이 중앙일보고요. 오른쪽이 조선일보입니다. 불체포 포기에 대한 약속을 어겼다. 이걸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저열하게 공격을 하고 있죠. 다를 바가 없어요. 한겨레 경향이나 조중동이 우리가 이제 흔히 야 한겨레 경향이 좀 옛날과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번 체포 동의안을 둘러싸고 본질을 어떻게 보느냐의 시각에서 조중동의 프레임에 그대로 갇혀 있는 이런 모습을 그렇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검찰권 행사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죠. 검찰권 이 체포 동의안을 제출한 검찰권 행사가 정당한지 아닌 거와 상관없이 무조건 체포 동의안은 가결시켜야 되는 것이 선인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한겨레나 조중동도 맞아. 저는 또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물론 이 정권은 한 번도 야당 대표로 인정을 하지 않았고 영수회담조차도 하지 않았고 계속 이제 잡으려고 검찰만 엄청나게 풀었는데 그건 이해하겠어요. 얘네들은 이제 자기네들 뒤가 구리고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힘을 얻었을 경우에 자신들이 죽을 걸 아니까 그런다고 쳐요. 그런데 언론이라던가 다른 세력들 역시도 시민들 제외하고는 이재명 대표한테 어마어마한 잘못이 있고 죄가 있는 것처럼 굴어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는데 그동안에 아무리 탈탈 털어도 나오는 게 없었는데 저 사람들은 뭘 다른 걸 알고 있나? 다른 차원의 이재명을 알고 있나? 아니면 왜 저럴까? 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아무리 그래도 거대 야당의 대표인데 저렇게 함부로 대할까?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 뒤에 뭐가 있나? 이런 의심이 계속 들어요. 단순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경계심이나 이런 거를 넘어서 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렇죠. 또 역시 동아일보, 중앙일보 사설, 한겨레 경향 사설이랑 같아요. 그죠? 민주당이 방탄을 벗어야 된다. 자꾸 이제 민주당은 그냥 검찰이 영장을 청구하면 그대로 맞아야 된다. 그대로 당해야 된다. 이런 토로 지금 계속 그 조중동 한겨레 경향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제일 궁금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왜 자당의 대표를 구속시키는데 그 당의 그 사람들은 정권을 창출하는 게 목적으로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당 대표가 구속되도록 표를 찍은 사람들 우리가 가롯 유다에도 비유하시더만요. 그런데 완전히 이런 배반 행위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한겨레 경향 사설마저도 이 체포동의안에 가결을 하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언론들이 몰아가다 보니까 국회의원들 특히 이렇게 소신이 약하신 분들이 흔들리는 거, 또 원래부터 또 그런 생각이 있었던 사람들마저도
자기 신념을 더 굳히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언론이 지금 이렇게 계속 이렇게 조중동의 프레임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 이게 과거에는 그래도 한 7대3 구도였다면 지금은 100대 빵입니다. 100대 빵. 언론이 없어요 지금. 큰 문제입니다 지금. 네. 자, 이것도 지금 보시면 조선일보 보시면 아예 물러나라 그럽니다. 조선일보는. 그죠? 이 대표 사퇴해라 이렇게 바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벌써 검찰과 한 몸이죠. 조선일보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물러야 되는지 물어야죠. 왜 물러나야 되냐. 언론은 그걸 물어봐야 돼요. 검찰이 지금 칼끝을 들이대고 있다면 왜 물러나야 되냐. 적어도 한겨레 경향만큼은 그 질문을 던져야 되는데도 그 프레임이 그대로 빠져서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영장 청구 내용에 대한 분석, 이게 과연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된 건지를 분석하는 기사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일단은 영장은 청구했으니까 니들이 불체포 특권 내려놓는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라. 이 주문만 주구장창 하는 거예요. 네. 물러나라는 거죠, 계속. 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대선 때부터 저희가 대선 기간 중에도 굉장히 이상한 조짐들을 많이 저희가 보도를 했었어요. 특히 이재명 캠프라고 만들어놨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 있는 멤버들이 다 이낙연 사람들이에요. 그게 굉장히 이상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 네. 그리고 대선 과정에서도 선거운동을 하지 않아요. 그죠? 오히려 뒤에서 계속 대장동에 뭔 일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저희가 그때 그 대장동 기사를 처음 썼던 기자를 만나봤지만 제보를 누구한테 받았다고 얘기를 했냐면 민주당 쪽에서 받았다고 그랬어요. 국힘이 아니고.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예요. 정확히 이낙연계에서 받았고 저희도 사설 하나 쓰죠. 조선일보는 폐간에서 국민에게 최소한의 도리를 지켜라. 네. 네. 자, 그리고 뭐 뉴스원 같은 경우도 여기가 이제 머니투데이 계열이죠. 머니투데이 계열인데 홍성근 50억 클럽 홍성근 씨가 대장동 50억 클럽에 홍성근 씨가 갖고 있는 언론사죠. 뉴스원. 여기서도 민주당이 심리적 분당이라는 이상한 말을 만들어냈어요. 저 심리적인 분당은 뉴스원뿐만 아니고 지금 전체 대부분의 언론들이 경향신문까지 포함해서 심리적 분당이라는 표현을 지금 좀 계속 분위기를 지금 저렇게 다 몰아가고 있어요. 전체 언론들이. 예. 근데 지금 뭐 체포동의안이 외려 가결되고 난 뒤에 민주당 분위기를 보면은 심리적인 분당이라기보다는 지금 가결표 찍은 의원들은 지금 전전긍긍하고 지금 눈치 보여서 뭐라고 아무런 얘기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리적 분당이 아니고 민주당 내에 있는 이 수박 잔당들을 지금 소탕하는 분위기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걸 애써서 지금 심리적 분당으로 이들의 기대를 이런 식으로 투영을 하는 거죠 지금 기사에. 이걸로 민주당 쪼개져야 되는데 쪼개져야 되는데. 기도를 기우제 이제 들이듯이 민주당이 언제 쪼개질지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들의 이 심리를 우리 독자들, 시청자들, 우리 국민들이 좀 제대로 보셨으면 해서 먼저 기사를 좀 훑어봤습니다. 자, 국민의힘도 사실 그 검사 탄핵에 이탈표가 있었거든요. 그러면 국민의힘도 심리적 분당이라고 기사를 써야죠. 그렇게 하는 사람 언론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도 이탈표가 있었어요. 그 검사 탄핵하는데 표를 찍은 국힘 의원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김기현, 우리 땅기현이라고 우리가 땅기현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는데 김기현 국힘 대표는 갑자기 뜬금없이 개딸을 비방하면서 뭐 버텨봐야 찻잔속 태풍이다 이런 아주 황당한 말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 그걸 또 말이 된다고 또 기사를 또 써줘요 또 그거를. 근데 우리 국민들이 너무 순한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함부로 이게 당 대표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가만히 내버려둬요. 이게 너무 우리가 순응하고 평화로운 해결책만 찾다 보니까 이런 정말 악다구니를 쓰고 막말을 해대는 정치인들이 득세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이거 혼쭐이 나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개딸들을 김기현이 이렇게 이 비판하는 게 민주당이 잘 되라고 비판하겠습니까 설마?
조중동도 마찬가지고 민주당은 저기 항상 이 국힘당 또는 이제 조중동이 하라는 거 정반대로 하면 돼요. 네. 네. 아니 편의점 앞에 술판 깔아놓고 술 취해가지고 떠드는 아저씨들이 할 만한 소리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만큼 이제 이 민주당의 개딸을 중심으로 한 민주당의 그 개혁 당원들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는 당원들이 두려운 거죠. 개딸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그 당원들이죠. 민주당의 권리 당원들, 당비를 내는 당원들이 당 개혁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그거를 개딸 이렇게 이제 폄하를 하는 거죠. 굉장히 작은 그룹의 어떤 아주 뭐 이들의 표현대로라면 이제 팬덤에 빠진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불의를 참지 못하는 분들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죠. 아니 민주당 안에서도 이 사람하고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애들이잖아 그럼. 네. 지금 워낙 지금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난 뒤에 그 민주당의 좀 수박계로 일컬어지는 의원들이 지금 너무 몰려 있잖아요 상황이. 그래서 김기현 의원이 사실상 이 수박계 의원들을 엄호사격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죠 지금. 네. 네. 자, 그 와중에 지금 떨고 있는 사람이 우리 수박계뿐만 아니라 한 명이 더 있어요. 한동훈 장관 떨고 있습니다 지금. 네. 그 국회 가서도 그 저 본회의 연설할 때도 사실 느끼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약간 떨고 있는 게 느껴졌어요. 이 사람이 뭔가 얘기를 할 때도 그죠? 뭐 그렇죠. 부자연스러운 언행 이렇게 행동 제스처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 정서가 이렇게 차분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보시면 뭐 증거도 부실한 증거를 들이대면서 증거인멸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지 않나. 네. 그리고 지난해 말이었죠. 그 노웅래 의원을 이제 그 돈봉투 사건 뭐 이 건으로 그 체포영장 청구할 때만 해도 굉장히 자신감이 좀 차 있었죠. 그리고 이 뭐 봉투에서 뭐 돈 받는 소리가 들린다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자신감에 차 있었는데 이번에 그 이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장관의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숨이 가빠 보였어요. 네. 그리고 말이 길잖아요. 네. 그렇게 길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1만 자 가까운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 중원부원 말이 굉장히 길면 이상해요. 듣는 사람들을 볼 때는. 원래 겁먹은 개가 짖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 본회의 한동훈 장관이 직접 설명했던 그게 벌써 그 의회 회의록 시스템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저희가 한번 쭉 봤습니다. 이 보면 이제 이게 마지막 부분이죠. 이 부분이. 그렇죠. 이제 제안 설명으로 하면서 백현동 그다음에 그 위증 그리고 이제 대북 송금 관련해서 이제 대략 혐의 요지를 얘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자기가 이제 어떤 증거가 있는지 증거 설명을 하겠다라고 쫙 얘기를 했는데 한 몇 번 처음에 몇 마디 얘기하다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이 뭐 하는 거냐 도대체 피의 사실 공표를 하고 있는 거냐라고 야유와 고성이 터져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증거 설명은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서면으로 제출이 됐는데 증거 설명한다고 하면서 제일 앞부분에 꺼냈던 것만 보면 대충 그 뒤에 부분이 어떤 정도 수준인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잖아요. 제일 센 거를 앞에 맨 앞에. 제일 센 걸 앞에 내요. 예. 근데 제일 센 걸 한번 보세요. 백현동 이 사건 관련해서 뭐를 이렇게 자신만만한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자, 백현동 사업 관련입니다. 이러면서 이재명 의원은 김인섭과의 유착관계 자체를 부인하며 2010년 성남시장 당선 후에 김인섭을 멀리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재명 의원 주장과 달리 2014년 재선 때도 김인섭이 자비로 선거사무소를 쓸 사무실을 마련하고 차명 후원금 1,000만 원까지 냈음을 보여주는 2014년 계좌거래 내역과 선거 후원금 내역, 선거사무소 건물주 이름을 빌려준 김인섭의 지인 2명의 진술, 이재명 의원의 주장과 달리 수십 년간 김인섭이 이 의원의 선거와 정치활동을 지원했다는 김인섭, 유동규 등 측근들의 일관된 진술. 유동규는 일관된 진술을 하는 사람이 아니죠. 네, 그죠? 네. 자 여기에 쭉 보면 증거 목록이 2013년 계좌거래 내역과 선거 후원금 내역, 선거사무소 건물주, 그다음에 이름을 빌려준 김인섭의 지인 2명의 진술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는
이재명 대표가 2014년 서울시장 재선 될 당시에 이 김인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선거 사무실 정도 얻고 그리고 지인들 이름으로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후원했다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재명을 여권을 그 증거 목록 1번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김인섭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1,000만 원 정도의 후원금을 내고 선거 사무실을 자기 돈으로 얻어서 했다라고 하면 보통 선거 때 보면 이렇게 선거 브로커들 이런 분들이 주변에 많잖아요. 이런 김인섭뿐만 아니고 아마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때 이런 식으로 그 주변에 자기가 뭐 그 선거 사무실 좀 얻고 내가 이재명 위해서 선거 돕는다고 얘기했던 그 정치 식객들 낭인들이 버글버글 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도의 증거를 가지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그 백현동 본인 스스로 그 재선될 당시에 백현동은 그 민영개발 통해서 아파트 주거단지가 아니고 R&D 센터 판교 테크노밸리하고 연계한 첨단 산업단지로 그래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고용 창출이 가능한 그런 곳으로 경영개발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제안을 스스로 1년 만에 뒤집고 그 거기를 이제 주거용지로 그래서 원래는 이제 자연녹지지역이었는데 이걸 그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한 4단계 상향 조정하고 임대 아파트 비율을 뭐 100에서 짓던 걸 한 10%로 낮췄다라고 하는 건데 이 어마어마한 사실은 이제 정책의 선회 과정이 고작 선거 사무실 얻어서 선거 도와주고 1,000만 원 정도 후원해줬던 김인섭의 청탁 때문에 이 엄청난 정책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검찰은 몰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동의가 되세요? 이건? 이 뭐 신종 연좌제도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자기 장모가 통장 위조하고 장고 위조하고 해서 깜방까지 가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은 통상에 만약에 이런 정도의 검찰이 수사라고 하면은 이런 정도의 그 정책의 변화들 있고 결국 민간 쪽에 이 사업을 추진했던 정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이 김인섭을 통해서 로비를 했다고 하는 정바울이라는 사람이 1,300억 정도의 이익을 봤다고 얘기하는데 이 정도면 보통은 이 정도 그림이면 이 용도 변경을 해줬던 단체장, 지자체장에 돈이 한 수억 원 정도는 흘러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한 푼도 못 밝혀냈잖아요. 뇌물 부분들은.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 선거 때 도왔던 이 김인섭의 미안해서 김인섭의 청탁을 못 이겨서 자기가 스스로 공약했었던 사안들을 완전히 뒤집고 이 어마어마한 용도 변경을 해주고 임대 아파트 비율을 이렇게 100%에서 10% 조정해주는 이런 일을 했겠냐고. 그래서 내일 저희가 보여주려고 얘기하는 거는 많은 언론에서도 보도를 했지만 2014년도에 성남시를 상대로 국토부에서 집요하게 압력을 가한 거예요. 지금 공문을 3번씩이나 보냈어요. 국토부에서 용도 변경해 주라고. 그런데 내일 이제 저희가 한 번 더 취재하는 거는 한 번 더 있어요. 2014년도면 공문 3번 보낸 것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2015년 1월 달에도 공문을 국토부가 또 보냈어요. 그리고 난 한 달 뒤에 결국은 성남시가 용도 변경을 해준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김인섭의 청탁을 받아서 용도 변경을 해준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힘없는 일부 지자체장이 국토부의 압력을 받아서 해준 걸로 봐야 됩니다. 이게 상식이잖아요. 근데 이 김인섭이가 선거 운동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것을 결국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이재명의 배임죄를 입증하는 제일 중요한 증거로 거론한 겁니다. 이 정도면 두 번째, 세 번째 증거는 사실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왜 그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을 했었던 한동훈이 이 설명을 하면서 눈동자가 마구 돌아가고 초조해하고 말이 빠르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제 그만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이 계속 거기에 대해서 아니 법무부 장관은 뭔가 혐의와 관련해서 증거를 설명해야 될 의무가 있고 여러분들은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할 때 그 얘기를 3번, 4번 할 게 아니고 자신들이 가진 가장 강력한 증거들을 쫙 꺼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고성 야유할 때마다 결국은 한동훈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추가로 설명하기보다는 계속 아니 왜 안 들으시려고 하냐 자꾸 이런 식으로
시간을 다 쏟아내다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증거 설명은 그냥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왜 지금 체포 동의안 처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설명하겠다고 이렇게 넘어가죠. 증거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 내일 이제 그 국토부의 압력이 얼마나 거셌는지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실을 또 하나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영장 심사할 때 반드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도 그거는 이재명 대표 쪽도 확보하고 있을 거로 보여요. 아니 이제 그거 말고 네.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게 있는데 네. 그거를 내일 꼭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거죠. 네. 하나 더 그렇죠. 있습니다. 하나 더 있죠. 네. 하나 더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내일 얘기를. 그 정도 근데 변호인들도 뭐 아실 수 있는데 감탄하고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그래서 내일 그거를 저희가 딱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 변호인께서 반드시 그거를 기록을 하셔서 제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장관하고 또 김의겸 의원하고 또 신경전을 벌이고 있어요. 이게 또 김의겸 의원이 뭐라고 했냐면 영장 이게 기각률이 한 50대 50이다 이렇게 이제 뭐 페이스북에다 얘기를 했는데 한동훈 장관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자꾸 하고 있어서 한 70% 정도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이거 이제 했어요. 원래는 이제 김의겸 의원이 이제 영장 전담 판사가 정해지고 난 날 이제 그 조금 팩트 체크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알아보니까 이제 유창훈 영장 전담 판사하고 한동훈이 서울대 법대 92학번 동기인 것 같다. 그래서 그 판사를 검찰이 선택한 것 같다. 그렇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저는 좀 법무부에서 해명 자료를 냈죠, 바로. 그것도 그리고 참 신기해요. 그 뭐 그런까지 법무부가 이게 무슨 공식 성명이나 뭐 네. 이런 걸로 발표했던 것도 아니고 어디 네. 라디오 대담 프로에서 이제 한마디 슬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다 법무부에서 꼼꼼히 모니터링하면서 그 얘기가 나오자마자 이제 법무부에서 공식 해명 자료를 냈는데 한동훈 장관하고 그 유창훈 우리 영장 전담 판사가 그 73년생인가요? 72년생인가요? 그 생년 같은 동갑내기는 맞아요. 73년생이죠. 네, 73년생이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한동훈은 92학번, 서울법대 92학번이고 유창훈 판사는 이제 93학번입니다. 그래서 같은 대학 동기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게 확인이 돼서 이제 법무부에서 보도 해명 자료를 내니까 이제 발끈해가지고 네. 또 거짓말한다고. 그래서 김의겸 의원도 이제 지지 않고 네. 한동훈 장관이 지금 내가 그 라디오에서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이렇게 민감한 반응을 보인 걸 봐서 이재명 영장 기각 확률을 내가 한 50% 정도로 봤는데 이제 70%로 좀 올리겠다. 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아무튼 한동훈 장관이 지금 초조한 걸 맞는 것 같아요. 이런 데다가 다 반응을 보일 상황은 아니죠 지금. 아니 서울 법대 정원이 한 300명 되는데 여기서 동기다 아니다, 선배다 후배다 이거 따지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얼마나 코미디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런 와중에 검찰 내부에도 이상한 좀 약간 그 불만이 고조되는 듯한 네. 그런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 있어요. 예, 요즘 검찰 조직이 좀 심상치 않다는 얘기가 자꾸 들려요. 이제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지금 검사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너무 무리하게 지금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이게 잘못해서 지금 이제 영장이 기각되면 한동훈 혼자만 욕 먹으면 모르는데 검찰 조직 전체가 욕을 먹을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검찰 이 수사권 지금 뭐 동호원이 얘기 나오는 게 윤석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검사들은 이제 더 이상 이제 그 수사권을 이제 쥐기 어려울 것 같다. 거의 마지막일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 나돌 만큼 그래서 윤석열 한동훈이 사실상 검찰 수사권을 다 갖다 바치고 있다. 이제 이런 이제 볼멘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검찰 내 지금 인사를 하는 과정에서 워낙 그 지금 윤석열과 그 한동훈 그 인맥들 한마디 지나치게 그 이제 편중 인사를 하면서 이런 이제 그 인사에서 이제 그 좀 물을 먹은 검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들리는 소식으로는 뭐 검찰 조직 내에서 더 탐사만큼이나 윤석열 한동훈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검사들이 많다. 그래서 더 탐사를 매우 애청하는 검사들이 많다. 이런 얘기 좋습니다.
우리나라 검사가 한 2,100명 되나요? 네. 근데 윤석열 사단이 엄청나게 힘이 세고 막 엄청난 정권을 갖고 있는 것처럼 굴어도 고작 해야 10% 채 안 됩니다. 나머지 검사들은 바보냐고요. 네, 그리고 한 몇 주 전에 우리 그 토요일 날 촛불 집회 때 실제로 그 검찰청 소속 수사관들 세 분께서 저희 찾아와 가지고 저희 손 잡으면서 또 그 중에 한 분은 막 또 저를 보시고 막 눈물을 그렁그렁 쏟으셨는데 처음에는 자신들 소속을 얘기 안 하다가 이제 한참 동안 얘기하다가 나중에 사실 우리가 검찰청 수사관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 그래서 우리 검찰 조직 내에서도 저희 수사관뿐만 아니고 검사분들도 더 탐사 응원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했어. 네. 네. 그게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보다 한동훈 장관이 훨씬 더 떨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영장이 기각되는 순간 지난 1년간 헛질을 한 거죠. 그리고 사실 그건 이제 우리가 더 탐사에 대해서 공격을 검찰의 공격이 멈추게 된 시점도 그 강진구 기자에 대한 2차 구속영장이 기각된 직후였습니다. 그때부터 더 이상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어쨌든 윤석열 한동훈 사단이 검찰 조직 내에서 굉장히 고립될 수 있어요. 영장이 기각되면 더 이상 한동훈 장관이 검찰 내 영이 안 먹힐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 조직 내에서 이제 그동안 물밑 아래에 있었던 불만의 목소리 터져 나올 겁니다. 도대체 지난 1년 동안 우리 검찰 조직은 뭘 한 거냐. 지금 그때 그 우리 더 탐사 부스에 왔었던 검찰 수사관 세 분도 하는 얘기가 그분들은 아마도 좀 작은 지청 소속인 것 같아요. 근데 검사들이 거기 그 이재명 수사하는데 전부 다 차출되니까 남은 검사들이 그 업무를 처리하느라고 좀 너무나 힘들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이 영장까지 기각되더라고. 그럼 검찰 조직 내에서도 지금 부글부글하던 게 이제 터져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근데 영장이 지금 발부가 되면 뭐 우리는 이제 그런 경우를 상상하고 싶지는 않지만 발부가 되더라도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분위기는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결기는 내가 옥중에서도 공천권, 대표권 행사를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까? 민주당은 사실상 지지자들은 민주당 수박개들 빼고요. 더 반사적으로 더 굳게 지금 뭉칠 분위기예요. 그래서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도 매우 긴장이 될 겁니다.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아본 제 입장에서 알죠. 너무나 잠도 잘 안 오시고 그럴 텐데 가뜩이나 단식해서 지금 몸도 안 좋은 상황이고. 그런데 더 밤잠을 못 이루시는 분은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장관이 아니죠. 지금 뭐 저희가 여러 경로로 얘기를 듣고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자면 좀 꺾였어요 많이. 그리고 뭐 저희 재판 같은 경우도 판사들이 하는 태도나 아니면 검찰의 태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이런 태도인 거예요. 윤석열 너만 잘났냐? 한동훈 네가 최고인 거 같냐? 다 잘난 사람들이야. 판사들이 야 한동훈이 법무부 장관이라고 어린 놈 시키고 와가지고 뭐라 뭐 지시를 하는데 압력을 넣으려고 하는데 그 압력을 받는 게 달갑겠어요? 저 권력이 얼마나 간다고. 그러니까 막 그 지겹게 옆에 와가지고 칭얼칭얼 대니까 그래 뭐 요거 정도 내가 해줄게. 옷까지. 그런데 너희 얼마 안 갈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한테 지금 줄 서가지고 내가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르는데 그렇게 멍청한 판단을 하면서 이 정권에 줄대고 있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번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 이재명 대표의 체포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전선이 선명해졌잖아요. 누가 적인지 아군인지 선명해지면서 오히려 우리는 이제 투쟁할 수 있는 의욕을 더 강하게 갖게 됐단 말이죠. 그 이재명 대표도 바로 단식 중단하고 이제 싸우자 이렇게 가버리는 순간에 저쪽은 기가 꺾여버린 거예요. 체포 동의안만 가지고 체포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민주당 수박도 그렇고 한동훈 장관도 그렇고 이 체포 동의안을 설마 이게 가결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고 그들은 이게 부결이 되길 내면 바랬을 거예요. 만만치 않은 반란표를 확인시키는 동시에 부결이 되면 이게 가장 그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시나리오였던 거예요. 그래야 이제 민주당을
정당 이재명 대표도 결국 방탄 단식으로 여론몰이하고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잘했네 못했네라고 얘기하는 거는 심판 받을 기회가 총선 이후로 미뤄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게 너무 이 민주당 수박들이 눈치 모르고 열심히 뛰어가지고 결국 이걸 가결시켜오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했어. 그 일단은 이제 법원에 가서 이제 실제로 실전 시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아슬아슬하게 분열시켜가지고 자기들끼리 의지를 다지고 동지애를 다지고 이 정도 선에서 끝나야 되는데 확 튀어버린 거야. 모든 책임들이 자기한테 다 온 거야. 그럼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건 아이고 잘못했네. 그래서 탓해. 네. 자 이게 이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 권지현 기자가 한번 취재를 했던 내용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었어요. 왜냐하면 누가 가결표를 던졌을까 민주당 내에 그 사람들을 찾아내는 게 각 민주당의 당원들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조회수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죠? 근데 오늘도 보니까 지금 27,000명 취재 후 때 이렇게 또 많이 동시 접속자 수가 3만 명 가까이 이렇게 되는 것도 참 드물었던 것 같은데 지금부터 보도할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마 오늘 이 방송은 이제 거의 완결판일 것 같아요. 누가 가결했는지 거의 이제 더 나왔습니다. 숫자가 거의 나왔습니다. 자 우선 그동안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가결표를 던진 다음에 그러니까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다음에 우리가 조사를 했잖아요. 그 조사를 한 내용을 이제 직접 전화를 해서 전화 안 받고 뭐 이랬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희가 조사하기 전에 이미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올라간다는 얘기를 듣고 민주당 그 권리당원 중에 어떤 분께서 실제로 의원들한테 전화를 다 돌린 거예요. 다 물어본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직접. 제가 아까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이게 어디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서 적으신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직접 의원들한테 다 전화 돌렸고 특히 이제 그 의심되는 의원들 있죠. 그래서 의심된다고 보신 이유는 어떤 겁니까? 했더니 검사 탄핵에 반대 서명을 했던 의원들, 그런 의원들과 그 동안에 이제 수박으로 분류됐던 의원들, 이런 사람들을 다 망라해서 전화를 다 돌린 거예요. 설마 혼자 하셨습니까? 혼자 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꼼꼼하게 하셨는지. 이렇게 한 명 한 명 다 적어서 그들의 반응들을 다 수기로 다 기록을 했어요. 네. 18일, 19일 양일간 했고 20일 날 한 번 더 했대요. 네. 민주당 권리당원 우리 유기 혹시 네. 실명을 다 공개를 해도 된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제 이분 네. 또 공격하고 또 이럴까봐 네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저희가 약간 한 글자만 보여드렸습니다. 네. 자, 이제 요 체크 표시까지 다 돼 있어요. 이분은 검사 탄핵에 반대했다. 민주당 의원 중에 검사 탄핵에 반대한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다 체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총 여기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게 18일, 19일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거는 20일 날 한 번 더 예를 들면 메뉴에 보시면 여기 막 송갑석 이런 사람 나오죠, 그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송갑석 지역 총무는 사무실 분위기상 부결한 듯. 서울 사무실은 전화를 끊어버림. 뭐 이런 내용. 뭐 신현영은 뭐 아직 잘 모르겠음. 뭐 이런 거. 굉장히 디테일해요 내용이. 그리고 이름도 다 적혀 있죠. 보좌관 이름까지. 자기가 네. 통화했던 사람 이름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네. 물론 다 이제 통화는 다 녹취가 되어 있고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와 더 탐사 자료를 같이 종합해서 이 크로스 체크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18일, 19일, 20일 이 체포동의안이 올라갔을 때 그 전에 의원들이 사흘간 보인 태도 그리고 뭔가 표시를 하지 않는 마음의 결정을 하지 않는 등 이런 사람들이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다음에 어떻게 태도가 바뀌는지 이런 게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체포동의안 표결 직전에 18, 19일 양일간의
의원들 또는 의원실의 이제 입장을 이렇게 민주당 권리당원 우리 분이 이제 체크를 해주신 거고 저희 더 탐사는 이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난 후인 22일 날 저희들이 자체 취재진을 통해서 이제 의원실의 반응을 물어봤죠. 그래서 요 18, 19일 그리고 체포동의안이 처리되고 난 다음 날인 22일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 보면은 이제 좀 더 과연 이 사람이 이 의원실이 과연 뭐 가결표를 던졌겠느냐 부결표를 던지느냐 판단하는데 조금 더 굉장히 좀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아서 저희는 오늘 이제 언론들이 지금 이거를 그 많은 과거에는 이런 언론들이 막 전화 돌리고 체크하고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이번에는 민주당이 분열된다는 얘기만 하고 이런 거 조사하는 사람이 아무데도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 권리당원 유모 씨와 저희 더 탐사가 같이 자료를 종합해서 저희가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기자가 좀 특별 그 시민 기자로 임명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분 유기농 정말 선생님. 대단하세요. 한 번 더 제가 조금만 부연 설명드리자면 생업이 있으신 분이에요. 실제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고 제가 한번 만나 뵀는데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고 경기도에 사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바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짬을 내서 전화를 다 돌린 거예요.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걸 사흘 동안에. 그죠? 자, 권정 기자 계속 이어주시죠. 예, 저희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 권리당원 이 유기땡 씨께서 하신 이분 자료 그리고 저희가 또 조사한 거 플러스 지금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을 의원들이 다 대부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 중엔 정말 페이스북이나 SNS를 정말 개중에 잘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도 자기 활동 홍보하고 이러느라고 대부분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같이 좀 봤어요. 예, 좀 보시면 일단은 김종민 의원은 유일하게 의원들 중에서 직접 통화가 된 분이죠. 네, 뭐 빼박인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느끼나요? 우리 네. 권리당원께서 확인을 했어요. 이때부터 말 안 했습니다. 이 사람 의심이 됐습니다라고 네. 적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없어. 근데 이제 저한테는 그랬죠. 가결을 배신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결 여부는 알려줄 수 없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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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면서 많은 얘기를 했는데 네. 판단은 당첨. 시청자분들이 당첨시켜야 될 것 같은. 네. 김종민 의원은 확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고민정 의원. 네, 이 권리당원이 물어봤을 때는 의원실에서는 아마 모른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후에 이제 저희도 사실 통화는 안 됐어요. 그때 통화는 안 됐는데 나중에 이제 부결이라고 본인이 얘기했죠. 네. 근데 이번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재명 언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되게 지금 가을 추수 막 이런 거, 가을 하늘 드높고 막 이런 거 올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도 우리가 의심했던 의원들 중에는 지금 그 이제 영장 실질 심사가 있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서명도 막 이루어지고 있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하고 뭐 주민들한테 적극적으로 현장에서도 받고 막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는 의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가로우세요. 네. 그리고 김주영 의원 네. 부결이라고 했고 그리고 이후에도 부결이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밝혔어요. 네. 그리고 페이스북을 보면 이미 예견되었던 저들의 노림수가 현실로 나타났다. 아픈 하루가 마치 몇 년처럼 지나고 있다. 내일은 다시 내일의 태양이 뜨겠지. 뭐 이런 포스팅을 좀 올렸네요. 네. 네, 그리고 박범계 박범계. 의원, 네,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19일에는 묻지 못했다고 했는데, 네, 부결을 시사했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포스팅에 보시면 되게 적극적으로 그래도 좀 올리는 편이죠. 네. 네. 그리고 김한정 의원, 의원실에 이 권리당원께서 물어봤을 때는 모른다. 그리고 19일에는 의원실에서 이제 우려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했고, 네, 저희 그 후에 이제 부결 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네. 저희 참고로 여기가 김한정 의원 지역구입니다. 이 더 별내가. 탐사가 이제 김한정 의원 지역구 네. 위치에 있어요. 18일 그러니까 날은 모른다고 22일 그랬군요. 이후 거는 저희도 통화가 안 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민들레 보면은 이제 공식적으로 표명한 의원들 부결 지지 표명한 의원들을 또 이렇게 명단을 추려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까지 참고해서
네, 정리를 해놓은 거고요. 그리고 김한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당연히 부결을 할 것입니다라고 미리 밝힌 바가 네. 있습니다. 9월 20일 날 이미 네. 밝혔네요. 그리고 문정복 의원, 네, 권리당원에게도 부결이라고 했고 22일 이후에도 부결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너무 긴 하루였다, 당원들께 면목이 없다 이런 포스팅을 했고요. 김태니언 의원 모른다. 그리고 19일에는 당론 따를 것이다. 그리고 이후로 입장 없습니다. 네. 페이스북에 그래서 어떤 분이 화가 나서 김태현 의원 페이스북에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네. 왜 아무런 말이 없냐? 가결표 던졌냐? 할 말 없냐라고 어떤 분이 이렇게 페이스북에 올렸더라고요. 네. 이런 분노한 이제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이 없었던 거죠. 네. 그리고 변재일 의원 진심 알아달라. 그리고 19일에 부결할 것이다라고 했고 여기 이제 못했는데 공식적으로 변재일 의원은 부결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송옥주 의원 18일 날 모른다. 의원실에서 모른다고 한 거죠. 그리고 이후에 20일 이후에 이제 부결을 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페이스북에도 의원총회에서 부결 의견을 모은 것은 단지 이재명 대표 한 명을 구제하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면서 이제 자기도 부결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그런데 페이스북에 그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면 사실 그걸 맨 앞머리에다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분은 이제 본회의 처리되고 난 뒤에 앞에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이 네. 가결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길게 쓰고 살짝 뒤에 붙였어요. 그러니까요. 예. 근데 이게 그 시민들 눈치도 보겠지만 자기들끼리 눈치 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은 신동근 의원. 네, 신동근 의원 통화가 이게 안 됩니다. 통화가 계속 안 됐어요. 하지만 나중에 이제 부결이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 네, 여기서도 보시면 페이스북에서 참담한 신경이다. 그리고 원내대표를 통해 수락하겠다는 의사가 전달됐고 원내대표가 부결을 호소했다. 저는 제 제안이 받아들여졌기에 부결표를 행사했습니다라고 얘기하긴 했습니다. 네. 다음 그리고 신정훈 의원. 신정훈 의원 잠시만요. 네, 부결했다라고 이제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네. 본인도 이렇게 밝혔네요. 네. 자, 김한규 의원. 김한규 네, 의원 많이 의심을 받고 있는 네. 의원이죠. 네. 네. 부결하겠다라고 했고 부결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원내 당직자로서 표결이 종료되자마자 부결을 택했다고 알리면 혼자 책임을 회피하려는 일이 될 것 같다 입장을 밝히지 못했는데 본인이 이제 부결로 투표했다라고 이제 밝혔고 네. 근데 이렇게 보면은 사실 누가 도대체 그 가결표를 던졌는지 가결표를 던진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마지막에 봐서는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누가 가결했는지 딱 나옵니다. 지금까지 네. 쭉 본 바로는 전 김태년 의원 정도가. 네. 그러니까 이거 솔직히 이걸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잖아요. 증거도 물론 없고. 거짓말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거짓말 있을 수 네. 있죠. 윤호중 의원도 부결했다고 했고 부결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무기명 그런데 투표는 없애야지. 페이스북에서는요. 사실 이분 페이스북을 좀 열심히 안 하시는 분인가? 네. 마지막 포스팅이 이제 9월 15일자인데 이재명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네. 이병훈 의원 부결하겠다고 했고 22일 이후에도 부결했다고 이제 밝혔어요. 페이스북에도 보시면 부결의 부결했다고? 표를 던졌습니다라고.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상민 의원. 이상민 의원. 네, 통화 연결 안 됐고 저희도 안 됐습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전화선을 입장이 끊었고. 없는데 여태 입장이 없는데 이분은 이제 제가 이제 페이스북 친구로 제 빼친 중에 이제 이상민 의원한테 문자로 질의를 했던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라고 질의를 했냐면 사익 추구를 위해 당을 팔아먹은 이상민 의원은 말로만 분당 타령하지 말고 나가주세요. 일제시대 친일파를 보는 것 같아 소름 끼칩니다라고 하니까 이상민 의원이 이분한테 말 조심하십시오. 맹종된 헛된 것이고 곧 크게 후회할 것입니다. 웬만하면 댁들이 나가시는 게 어떻소? 지지고 싸울 일이 아니라 막 이런 식으로 쓴 거예요. 부패 비리 혐의자들은 함께 나가시라고 얘기하는 거 봐서는 그러네요.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이제 구속영장 나온 혐의 사실을
그냥 뭐 사실인 걸로 전제하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제가 핸드폰 번호로 해서 확인해 봤거든요. 이상민 의원이 맞아요. 아, 여기 010 가렸는데. 네, 가렸지만 이상민 저도 의원이요? 번호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맞군요. 이상민 의원이 맞습니다. 아하. 네. 제가 그 방송에서 국회의원들이 잠잠 삼선이라는 얘기를 한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삼선은 간다. 튀지 말고 나대지 마라라고 이제 정치인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했는데 그 말을 저한테 하신 분이 이상민 의원이에요. 아, 사석에서. 네. 그래서 그때 저도 굉장히 놀랐었는데 그리고 사실은 이제 뭐 저희가 직접 뭐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들렸던 얘기가 그 민주당의 그 충청권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사실은 윤석열을 대통령 만드는 충청 대망론 이쪽에 좀 분위기가 많이 휩쓸려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그 충청권에 또 이제 맹주 역할을 하시던 한 분이 또 대표적인 이제 민주당의 이제 좀 수박으로 욕을 먹고 있는 분인데 그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민주당의 몇몇 충청도 출신 의원들이 윤석열 대망론을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당을 넘어서 지역에서 한번 대통령을 배출하는 뭐 이런 쪽에 상당히 뜻을 같이 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상민 의원이 그 대선 과정에서 충청 대망론 공감을 했었던 그런 의원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상민 의원은 상당히 소신파 의원이에요, 비교적. 그래서 숨김이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평가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 지금 뭐 기사를 쭉 보면 이상민 의원이 그동안 뭐 했던 말들을 보면 굉장히 그 민주당 의원이 아니고 국민의힘 쪽 의원 같아요. 아마도 이상민 의원은 지금 그 유성이죠 지역구가 그 경선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3등으로 나오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실은 포기했나 보네요. 경선을 통과하기가 쉬워 보이지 않고 이상민 의원이 저렇게 소신 발언을 하는 것은 소신이 아니고 뭔가 국힘당 윤석열 쪽을 향한 구애의 몸짓이 아닌가 싶어요. 조정훈에 이어서 자기 국힘당의 공천을 받아서 총선에 출마하거나 아니면 이제 윤석열 그 후기 내각에 뭐 한 자리를 얻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금 본인은 사실은 이제 이해가 잘안 민주당에서 가죠. 경선 통과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나름 솔직한 분이세요. 본인이 잠잠 삼선이라고 해놓고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왜 이번 조건 들어가지고는 이렇게 그러니까요. 난리를 치십니까? 튀십니까? 그것도 새로운 또 전략이 나왔나 보죠. 네. 자, 임종성 의원. 임종성 의원 통화를 했는데 이제 통화가 안 됐나 봅니다. 그래서 통화를 요청했고 19일 날 바빠서 아직까지도 소통이 안 됐다라고 했는데 막판에는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부결이라고 본인이 밝혔고요. 네, 그리고 실제로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했는데. 네, 죄송합니다라고 하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심사 기각 요청 탄원 같은 것도 이제 올리고 있고요. 약간 마음이 흔들린 건가요? 크게 그럼? 진정성이 보이지는 않아요 느낌이. 근데 생각보다 그런 의원들이 많아요, 사실. 네. 그리고 김경엽. 그나마 이런 거 올리는 의원도 있지만 아예 안 올리는 의원도 많거든요. 그렇죠. 네, 김경엽. 김경엽 의원, 네, 의원실에서는 계속 모른다 했는데 부결 시사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잠깐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우리 권리당원께서 조사하셨잖아요. 모른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당 내에 당직자들이 자기 의원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의원님 예를 들면 식사를 같이 할 수도 있고 뭔가 얘기를 같이 나누면서 우리 의원님 계속 부결한다고 하시더라. 그런 얘기를 자기네들이 다 알고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당원 전화가 오잖아요. 유권자들이 어떻게 할 거냐. 전화가 오는데 의원한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고 당연히 물어보고 의원은 당연히 대답을 했을 거고요. 근데 의원이 모른다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모른다고 얘기했을 거란 얘기죠. 아니 굉장히 조심하는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우리 의원이 부결이라고 생각하는 의원실은 정말 확실하게 얘기해 준다니까요. 네, 당연히 부결이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모른다고 대답했다는 거는 의원이 대답을 안 했거나 아니면 의원이 계속 고심 중이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는 참담합니다. 최소한 같은 당에 몸담은 동지라 생각했습니다. 정치의 환멸을 느낍니다. 사실 제가 이걸 보고 그냥 부결 시사로 폭넓게 봐준 건데
사실 이거 되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포스팅이긴 합니다. 아니 여기 주어가 없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요. 애매합니다. 한덕수가 애매해요. 가결돼서 참담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최 감독이 얘기했던 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이 어제 우리 권지현 기자한테 최소 자기가 한 18명 정도에게 네. 예, 사실상 얘기한 이제 좀 이렇게 행동 통일을 하려고 지금 막 찾아다니고 연락하고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물어봤는데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두 번째 통화할 때 오히려 자기가 먼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8명에게 이재명 구속영장 관련해서 어떻게 봤는지를 물어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들 통과 안 될 것이다. 이거 보면서 저희는 18명이랑 뜻을 모았구나.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은 이게 가결표를 찍은 사람들은 불안하니까 자기 혼자만 한 게 아니고 여러 명하고 상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민주당 내의 수박 당들은 이제 누가 누구한테 표를 던졌는지 부결표를 던졌는지 그들끼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자기가 포스팅 페이스북에 쓰면 같이 부결표를 던졌던 동지들이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야 뻔히 가결표 던진 건 아는데 부결표를 던졌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 비겁한 놈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손가락질도 사실은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김경엽 의원 정도의 그 포스팅 참담합니다. 최소한 같은 당에 몸담은 동지라 생각했습니다. 정치의 환멸을 느낍니다. 요거는 같은 이렇게 가결표를 던졌던 의원도 왜 이렇게 써? 내가 언제 여기 부결표 던졌다고 얘기를 했어. 그런 얘기는 안 했잖아. 이렇게 빠져나갈 수가 있죠. 양쪽 다 그러니까 해석이 가능한. 이 반란표에 또 반란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또 의심하면은 너는 진정성이 떨어지고 우리가 창당 새로 해가지고 분당에서 나가면 넌 빠져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도 눈치를 보면서 그리고 시민들한테 또 찍히기 싫어서 이런 것들이 복잡하게 속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다음 김민철 의원이 좀 어처구니 저는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알아서요라는 뭐죠? 이거 아니, 그분이 이제 그렇게 적으신 거예요. 네, 이렇게 예, 적어주셨어요. 연락을 했더니 전화를 했더니 네. 이거 외부에 알리겠다 이런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리고 입장은 아직 없습니다. 네. 그리고 김승남 의원실 이분이 6시에 전화를 달라고 했고. 달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날 연락을 했더니 연락이 왔는데 부결하겠다고 네. 이렇게 연락이 왔다. 실제로 페이스북에도 네. 그거는 5일 전에 쓴 건데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을 중단하라는 뜻을 이제 쓰긴 했고요. 이게 마지막 포스팅이긴 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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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 정도면 그리고 저거는 김영 아니 5일 전에 저런 포스팅은 가능하죠. 가결표를 던졌던 사람들도. 뭐 속이려고 들면 다 속일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이제 김영배 의원 이제 내일 전화를 달라고 이제 권리당원께서 얘기하셨고 19일 날 전화가 와서 믿어달라 부결하겠다고 한다라고 했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부결했음을 시사했습니다. 네 부결했다고. 네. 체포동의안 부결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는 네. 얘기를 네네. 했고요. 부결 얘기를 네. 언급했습니다. 네. 김철민 의원 19일 날 이제 부결하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저희랑 또 22일 날 통화할 때 의원실에서는 가부에 대해서 따로 말 없었다 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페이스북을 보면 한가로워요. 한가로워요. 네. 네, 뭐 완연한 가을을 이렇게 느끼실 정도로 좀 한가로워 보입니다. 네. 유기견 입양 프로젝트 네. 견생 역전에도 함께 하실 정도로 편안한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좀 냄새가 나는. 네. 네, 오늘 이 방송을 보면서 이제 각 지역의 지역구 의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한번 지역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서 그 반응들을 저희 더 탐사에 제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는 한번 지속적으로 저희가 확인을 좀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쯤 되면은 의원들이 먼저 나서가지고 김영 투표로 바꾸겠다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요. 괜히 의심받느니. 네. 노웅래 의원. 노웅래 의원 의원실에서 이제 부결할 것 같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확실하게는 이제 확인이 안 된 거예요. 사실 저희는 이제 노웅래 의원한테는 연락을 못 해봤어요. 네. 근데 이제 페이스북을 보니까 아무리 정치가 비정해도 이건 아니다라면서 이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무도한 정권 그리고 검찰 수사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글들은 올렸더라고요. 네. 네. 자 맹성규 의원. 맹성교 의원
네, 내일 전화 달라라고 해서 당론으로 결정을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저희한테는 또 한 목소리 내야 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당론이 정해지지 않았다. 무기명 투표인데 이름 공개해도 되나라고 했는데 마지막에 보니까 공개적으로 자기 부결했다라고 밝히긴 했더라고요. 마지막에. 네, 그래서 이제 막판에 저도 이름을 조금 빼드린 게 있는데 여기는 제가 직접 취재를 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지역구 사무실에 있는 당직자가 22일 저게 꽤 오후에 늦게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이 처리되고 난 뒤에 하루 지났어요. 그리고 그분 얘기로는 체포동의안 처리하고 난 뒤에 그 이 지역구 사무실에 들리셨다고 했거든요. 네. 근데 지역구 사무실에 들렸는데도 별 말씀이 없었고 그리고 인터넷에 그 가결표를 던진 의심 의원들 명단에 이름이 오르내리라는 것도 본인이 알고 있었는데도 의원님이 거기에 대해서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아마 이제 그 페이스북에 그 뭔가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걸 알고 아마 본인이 이렇게 올린 것 같은데 아니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본인이 부결했다라고 확실하게 얘기한 건 없어요. 근데 다만 그렇군요. 제가 민들레 기사를 찾아보니까 부결을 지지했다라고 공식적으로 표명한 그 의원 명단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래요? 이제 페이스북에서도 뭐 애매하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규탄하는 탄원서도 접수 받았습니다. 뭐 이 정도. 예. 네, 그리고 계속 뭐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뭐 이 정도. 그러니까 여전히 뭐 그렇게 믿고 싶진 않지만 혹시 거짓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네 그럴 수도. 예. 이런 모습. 그리고 박광온 의원. 네. 박광원 의원이 참 전화 통화하기 어렵더라고요. 네. 그렇더라고요. 네. 네. 이분이 이분도 실제로 우리 전화가 안 권리당원이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는. 네. 그리고 아직도 입장은 없습니다. 네, 제가 계속 박광훈 의원 지역구 사무실 뭐 원내대표실 뭐 국회회관 전화를 다 걸었는데도 아무도 직원 한 명이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아마 전화기를 그냥 빼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페이스북에도 보니까 이날 본회의 관련해서 언급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안건들 관련해서는 조목조목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네. 네. 당첨시켜야 될 것 아니 자기가 같습니다. 원내대표인데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 아닌가요? 자기가 뭐라고 하기는 아까도 얘기했던 대로 그 이 가결 표를 던지기로 했었던 그 이 동지들 도원 결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걸 아니 그 원내대표쯤 되면 본인이 또 사의도 표했고 당연히 이재명 대표 그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입장 표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의심을 받기 충분합니다. 저는 박광원 의원이 대선 전에 저희를 언급하면서 카카오톡을 의원들한테 돌린 거를 갖고 있어요. 아직도. 그 당시 이제 열린공감의 취재 내용은 절대 받지 마세요라고 의원들 단톡방에서 했던 캡처를 갖고 있어요. 그럼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이 만드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그 당시 홍보수석, 선거 캠프의 홍보팀장을 맡고 있었던 그 사람입니다. 네. 공보단장이었죠. 캠프의 공보단장이죠. 공보단장이시면서 그리고 김혜경 그 법카 그 논란에 있어서도 그쪽에 공보단에 포함됐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초기서부터 그 조중동의 공격에 대해서 강력하게 맞대응을 해야 되는데 항상 공보단장인 박광원 그분이 역풍을 얘기하면서 우리는 이건 낮은 자세로 사과해요. 좀 사과해요. 그 얘기만 해서 너무 참 분통이 터졌다는 얘기를 좀 했는데 결국은 대선 과정에서도 더 탐사 관련된 보도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일체 반응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문자를 아예 의원들한테 돌린 그렇죠. 거로 저희가 그래서 대선 때부터 저희가 이제 SNS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도 박광원 의원은 이재명 캠프 사람이 아니라 이낙연 캠프 사람으로 분류됐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자 이소영 의원 소통이 안 됐어요. 네, 그러다가 의원과 지금 여기 뭡니까 그 보좌관 네. 이런 사람들이 소통이 잘 안 된다. 예. 소통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소영 의원이 이제 이재명 대표 단식하고 난 뒤로는 상당히 그 이재명 대표 쪽에 좀 가까이 붙어 있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어요. 네. 그런데 사실은 그 또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에서 나름대로 좀 큰 역할을 했죠. 그렇죠, 했죠. 근데 그 이전까지는 사실은 이소영 의원이 보여준 모습은 좀 실망스러웠죠. 네. 특히나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 살고 있었던 과천의 지역구 의원이라서 아 그러네. 의왕 과천이네요. 예, 그리고 네. 그 과천 내에서 검찰권 남용을 규탄하는 플래카드 현수막을 한 번도 본 적이 사실은 없고 그다음에 결국은 그 이 조국 장관 때문에 그 총선이 졌다라고 하면서 그 반성문을 발표했던 초선 5인 중 5인인가요? 모임을 이끌었던 분이죠. 참. 이분이 방송에서는 인터뷰 이렇게 했네요. 네,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서 많이 놀랍고 충격적입니다.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부결을 호소했는데 라면서 본인도 부결했음을 약간 본인도 부결했던 시사했죠. 것처럼. 네. 다음 이용선 의원 볼까요? 이홍선 의원은 이제 그 권리당원께는 당연히 부결이다라고 의원실에서 얘기했고, 네 계속해서 본인은 부결을 했다고 했습니다. 네, 페이스북도 보시면 형용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라면서 이제 비통하다, 네 부결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일단 페이스북 톤만 봐서는 부결표를 던진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그다음 이용호 의원 그리고 볼까요? 이용호 의원 의원실에서는 모른다고 했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연락했을 때는 당의 통합위에 투표했다. 가부 입장 밝히기 어렵다. 되게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네. 이런 거 애매합니다. 이 정도면 애매하기보다는 가결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왜냐하면- 페이스북에서도 당의 통합을 위해 표결에 임했으나 믿기 어려운 결과를 마주했다. 네, 아까 그 인천의 그 맹성규 의원하고 비슷한 네, 합법을 그렇습니다. 구사하잖아요. 우리는 네. 당의 그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입장이었다. 우리 의원실. 네, 아니 네. 근데 그 기사로 봤을 때 심리적 분당을이라고 그러면 나 당연히 가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당당하게. 분들이 지금 없어요. 심지어 없네요. 김종민 의원조차도 자기가 가결했다는 얘기를 안 못 하고 하죠. 있지 않고 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이 주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날 표결을 하나만 했냐고요. 여러 표결이 있었고 그 중에는 꼭 가결을 해야 될 투표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지금 했다는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은 지금 페이스북을 통해서 영장 심사에서 기각되어 돌아오실 겁니다라는 식으로 이제 네. 올렸는데 이거는 사실은 이제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맹렬하게 비판을 하니까 좀 올렸을 수도 있다. 이렇게 면피용 보이죠. 발언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조중동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실망스러울 거예요. 믿었던 우리 그 민주당 수박 의원들이 너무 지금 꼬리를 지금 내리고 네. 단 한 명도 지금 그 심리적 분당이 아니에요 지금 민주당 보니까. 네.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당당하게 난 가결표를 던졌다, 찬성했다라고 하는 의원들이 지금 나오지 않고 있잖아요. 아 심리적 분당. 그러니까 네. 말을 못하는 분당.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지. 마음만 그렇고 그런 뜻으로 본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자 그리고 이원택 이원택 의원도. 의원 의원실에서 이제 18일날 당연히 부결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결을 네. 시사했고요. 여기 페이스북에도 보면 울분이 너무 커서 참을 수가 없다. 가결하고 나니 행복하십니까라고 공격을 네. 했죠. 화가 많이 난 것처럼 보네요. 네. 이장섭 의원, 네 이분은 연락이 안 되신 것 같아요. 권리당원은. 근데 저희가 연락했을 때 의원실에서 이제 부결로 안다라고 하면서 이제 언론 기사에 난 걸 보라고 저희한테 줬는데 그 기사가 이제 그 이장섭 의원이 사람들한테 저 극악무도한 독재 정권을 보면 당연히 부결시켜야죠라고 이제 올렸던 네. 부결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죠. 저런 얘기 네, 했겠죠. 네. 네. 부결이라고 네. 그래도 저희는 판단을 하고 그러니까 있고요. 지금 거의 네. 뭐 좀 가결표를 던진 거로 의심되는 의원들이 지금 손가락에 꼽을 정도예요. 지금. 그 임호선 의원 네. 다음 보시죠. 요분은 가결한 것 같아요. 모른다고 했고 의원실에서 입장 아직 없습니다. 네. 그리고 페이스북도 보면 네 포스팅에서 네. 뭐 뭐 전혀 이재명 언급이 관련 언급 없고 없습니다. 페이스북 열심히 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장철민 의원 네 모른다고 했어요. 의원실에서 18일 날 그런데 부결을 시사하긴 했습니다. 네 페이스북 보시면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 네 모두를 설득해서 관철하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스럽다. 네 그리고 본인은 본회의에서 부결하라고 주장한 게 아니라 보이콧을 주장했다. 보이콧을 주장했고. 네. 아니 보이콧도 이제 하나의 방법으로 거론이 되긴 네. 했죠. 체포 네, 네. 동의안을 이제 부결시키는. 네. 자, 그리고 어쨌든 뭐 네. 네. 그다음 그리고 전용기 의원 통화가 아마 이게 권리당원께서는 안 됐었는데 계속 부결 시사했고요. 네.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이나 이제 인터뷰에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얘기했더라고요. 제가 한 인터뷰한 걸 봤는데
그 가결을 품었던 의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 의원들에 대해서 맹폭하는 어떤 인터뷰도 좀 했고요. 피가 거꾸로 솟는다. 예, 그러면서 본인의 어떤 본인의 마음을 좀 거침없이 좀 표현하는 뭐 이걸 봤을 때는 뭐 모습이었습니다. 부결한 것처럼 네, 그렇게. 그렇죠. 전용기 의원이 사실은 한 1년 정도만 해도 수박계로 쪽에 좀 가까운 의원이었는데 최근에는 좀 그쪽에서 네. 좀 거리 두기는 좀 하긴 했었던 네. 거예요. 네. 광진갑의 전해숙 의원. 전해숙 의원 보좌관은 부결이라는데 문자로 확인해 달라고 아마 요청을 했는데 다음에 답 못 받은 것 같고요. 입장은 아직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당 대표가 그 체포 동의안이 처리가 됐는데 입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 당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이재명 당대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라면서 이제 이런 글들을 올리긴 했어요. 예, 그런데 체포 동의안 처리되기 전에 네. 네. 그런데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네요. 네. 네, 이분이 그 북콘서트 때문에 이분이네요. 네. 이분이네요. 그 아하. 비판을 많이 받았던 분이잖아요. 단식 기간 중에 북콘서트 네, 하셨던 네, 아, 분이 이거 기사 그리고 많이 이낙연계 의원들이 줄줄이 와서 축하해 줬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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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여기 있는 명단이 되게 의심되는 명단으로 봤었는데 네. 네.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조홍천 의원. 조홍천 의원 모른다고 했고 저희에게도 표결 전에도 후에도 사석에서도 입장 밝히지 않았다, 밝히지 않을 것이다. 네, 이건 뭐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조홍천 의원. 네, 조홍천 근데 이제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이 당원께. 조홍천 의원 쪽에 그 반응이 뭐 그냥 모른다 이렇게만 얘기하더냐 했더니 굉장히 그 좀 불쾌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써놨냐면 크크크라고 써놨더라고요. 너무 네. 황당한 말을 들었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모른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긴 했는데 굉장히 황당한 얘기들을 많이 해서 자기가 그 기록을 크크크로 적었다고 그렇게 그렇군요. 얘기를 네. 했더라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에는 이분은 설날 인사 이후로 뭐가 없으세요? 네. 네. 설날에 네. 설날이 언젠가요? 지금 추석이 지금 내일 모레인데 네. 설날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최인호 의원실, 네, 의원실에서는 부결할 것 같다라고 18일 날 얘기했고, 네, 22일 날 의원실에 저희가 연락했을 때는 의원님과 얘기는 안 했지만 부결로 한다. 얘기 안 했는데 부결인지 어떻게 아는지 모르겠어요. 네, 본인- 최인호 의원은 이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시절에 이제 대변인을 했어요, 수석 네. 대변인을. 그리고 제가 직접 그 당시에 이제 옵티머스와 관련된 그 삼부통원과 그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의 그 동생이 네.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반응이 영 좀 뜨뜻미지근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좀 뭐 그때는 뭐 당연히 수석 대변이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 이제 민주당의 부산 현역 의원이 3명이 있어요. 최인호 의원이 있고 전재수 의원이 있고 또 한 명 누구지? 3명의 의원이 있는데 좀 민주당의 이제 이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부산시 현역 의원 3분.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부산에 강연이 있어서 내려갔는데 대체로 부산시 의원들은 약간 수박계나 아니면 수박계 경계선상에 있는 인물들로 이낙연계 쪽으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이 3명의 의원들은. 그런데 제가 한 달 전쯤인가요? 제가 부산에 강연이 있어서 내려가는데 그날 공교롭게 이낙연 의원이 내려와서 강연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행사에 부산시 현역 의원 3명이 사실상 이낙연계로 분류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거기에 참석을 안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기류의 변화를 이제 부산에 있는 현역 의원들도 본인들이 지금 보는 눈들 민주당 부산시에 있는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는 눈이 있다 보니까 몸을 사리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최인호 의원 본인은 일단 뭐 이쪽 의원실에서는 부결로 안다라고 답변을 했네요. 그런데 네. 저는 정치인들은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이제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이낙연을 지지하던 이재명을 지지하던 이거는 정치적 신념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특히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은 그런 신념이라기보다는 자기 계파, 자기 라인, 누가 날 꽂아줬나 이런 걸로 움직이는 그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낙연이 힘을 잃었다? 그러면 당연히 돌아설 수 있어요. 나는 이제 이재명으로 갈아타야 되겠다.
이거 정도의 그냥 판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되게 기회주의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내가 물론 이낙연이 날 꽂았지만 내가 살려면 난 이낙연 버려야겠다 이런 판단 충분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이는 이 태도만 가지고 우리가 이 사람을 평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다만 이 사람 평소의 언행 그리고 당원들한테 평가받았던 내용들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행보를 보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아직까지 이제 본인이 스스로는 의원실에서 부결할 듯 부결로 안다 이렇게 애매한 얘기를 했지만 본인의 입장이 없고요. 네, 페이스북에서도 네. 네, 본인의 입장을 아직 밝히고 있지는 네, 않군요. 예. 그렇습니다. 전해철 의원 볼까요? 네. 네, 연락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이 권리당원 분께서는. 근데 저희 쪽에 의원실에서는 무기명 투표인데 어떻게 알 수 있냐 밝힐 이유가 없다. 네, 뭐 이분도 크게 궁금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어떤 확실히 입장인지. 네. 네, 역시 페이스북에서도 이재명 관련해서는 네 언급이 없습니다. 언급이 없네요. 네, 자, 다음 최종윤 의원 최종윤 의원 부결할 듯 되게 애매하죠. 했는데 입장이 좀 없군요. 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흔들리지 않고 맞서 싸우겠다. 뭐 이런 어떤 의지를 불태우는 애매합니다. 포스팅이 있긴 하지만 네. 애매합니다. 애매합니다. 네. 예, 지금 이제 수박 당도 측정기가 지금 가동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당도 예, 측정. 매우 예, 수박 당도가 좀 높아 보입니다. 이분은. 예. 허영 의원, 네. 이제 부결할 것으로 시사를 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제 의총에서도 왜 부결해야 하는지, 왜 당론 결정해야 하는지 발언했는데 힘들다, 죄송하다. 네. 그러네요. 이런. 부결. 이분은 거의 이제 이낙연계 쪽으로 분류가 됐던 예, 민주당 수박계 저희 고향이니까 또 제가 잘 아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그런 시선을 의식해서 이제 아주 강력하게 네, 확실하게 그래도 얘기를 했죠. 네. 네. 홍기원 홍기원 의원 의원실에서 내일 전화 달라고 했다면 통화가 안 됐나 봅니다. 네. 그리고 입장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의 구속 영장 심사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 탄원서 동참으로 힘 모아달라 이런 페이스북 포스팅은 올렸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가결로 해놓고 이렇게 할 수도 그렇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럴 수 이걸 있습니다. 가지고 부결했다 네, 이렇게 볼 수는 맞습니다. 없습니다. 네네. 그리고 홍성국 의원 부결하겠다라고 했고 입장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강병원 의원 18일 날은 보좌관 말할 수 없다. 19일 날 네, 변경 사항 없다. 그리고 아직 입장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좀 가결로 네, 당도가 매우 높아요. 해석이 됩니다. 네네네. 아까 그리고 그 홍성국 의원 이거 포스팅이 좀 밀려가지고 밀렸나요? 밀렸네요. 그렇군요. 네, 홍성국 보니까 의원 포스팅 여기 있네요. 없습니다. 이재명 언급 없고요. 마지막 포스팅도 좀 9월 11일인데 강병원 의원도 네, 강병원 의원도 언급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사흘 전에 포스팅을 올렸는데 한반도 평화 이어달리는 네, 의미는 계속 문재인 이어진다. 네. 전 대통령을 언급하면서 네. 자, 백혜련 의원 전화가 안 됐나 봅니다. 그리고 입장 아직 없습니다. 고요. 그리고 그런데 이틀 전에 참담한 날입니다. 함께 분노합시다. 딱 요 정도 포스팅은 올렸더라고요. 조금 애매합니다. 아니, 수원 지역은 원래 이제 그 수원 쪽에 있는 지지자들도 그 수박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네. 5명의 의원 중에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그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그 약간 비판적인 글을 한 건 백혜련 의원하고 김승현 의원 두 분이 유일하더라고요. 5명의 의원 중에. 네. 유동수 의원 입장 없습니다. 그리고 입장이 없군요. 지금 페이스북을 보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당원과 지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 계속 죄송하다는 죄송하다. 얘기만 그리고 부끄럽고 참담한 신경이다라는 하지만 본인이 어떻게 행사했는지는 확실하게 얘기가 없고요. 기권했을 수도 있고 네. 이런 경우. 네. 그리고 박완주 의원 입장은 아직 없는데요. 이번 페이스북을 보면 페이스북 되게 열심히 하세요. 즐겁습니다, 페이스북이. 축제네요. 네. 그러니까 대체로. 계속 뭔가 축제 현장 가고 이런 네. 것만. 이분은 뭐 지금 민주당 탈당했죠. 예. 네, 탈당했으니까 뭐 좀 더 자유로운 그렇습니다. 예. 네. 여기에서 그리고 박정 의원. 박정 의원 18일 날 부결 시사했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부결했음을 얘기했습니다. 박정 부결표 의원. 네. 뭐 이렇게 맨 앞에다 이렇게 쓸 정도 같으면 그렇죠. 네. 자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 있게 얘기한 거죠. 네. 자, 우리는 아니고 하여튼 서른 의원. 서른 의원 네. 18일 날
물어보지 못했다고 이제 의원실에서 얘기한 거죠. 그리고 19일 날은 의원실에서 매우 곤란했다. 사실 제가 곤란했다. 지금 매우 자를 뺀 건데요. 매우 곤란했다고 그 입장은 아직 없습니다. 네, 뭐 가결이죠. 네. 네. 페이스북 마지막 포스팅도 보면 좀 9월 5일 날 마지막으로 올라왔는데 아직 이재명에 대한 언급 없고요. 네, 서른 의원 생각하면 참 예. 제가 이제 그 96년도에 그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야당 총재를 하던 시절, 그 당시엔 새정치국민회의였죠. 이제 거기에 제가 정치부 이제 출입 처음 했었어요. 근데 막내 그 경향신문의 정치부 기자 가운데서 이제 막내로 거기 이제 출입을 하면서 또 이 서른 의원도 그 김대중 대통령의 이제 그 비서를 지냈던 그 그룹 자원대 막내였거든요. 그래서 참 얘기를 많이 하고 그리고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참 얘기를 많이 나눴던 그런 그 추억이 있는 의원인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민주당 내에서 이런 반개혁적인 성향의 의원들을 의뢰 좌장격으로 부상하는 걸 보면서 참 마음이 좀 안타까워요. 근데 뭐 입장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뭐 궁금하지는 않죠. 네, 궁금하지 않습니다. 네. 이분은 가결이 오고 뭐 확실시됩니다. 네. 소병철 의원 의원실에서는 계속 말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네 부결했다라고. 보좌관들하고 이런 소통도 하지 않고 뭔가 보통- 애매한 스탠스를 취한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수석 보좌관 같은 경우는 항상 동행을 해요. 다른 뭐 비서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뭐 모를 수 있어요. 충분히. 네, 이분이 이제 이 공안 검사 출신이거든요. 이 공안 검사들이 좀 속내를 잘 내보이지 않죠. 자 그리고 양기대 의원실에서 말할 수 없다라고 했고 입장 아직 없습니다. 뭐 거의 양기대 의원 네. 뭐 궁금하지 않습니다. 궁금하지 않습니다. 네. 페이스북에서도 네, 네, 가계부채 언급 대책에 없고요. 대해서 네. 14일 날 이게 마지막이네요. 네. 송기현 의원실 볼까요? 모른다. 모른다고 했었고 아, 말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말할 수 없다는 네, 가결이죠. 입장 아직 없습니다. 네. 네. 페이스북에서도 네. 네. 그리고 어기구 의원 이분은 아예 부결표 인증을 했던 분이죠. 맞습니다. 네. 네, 이분도 상당히 저기 본인이 좀 의심을 받는다고 그렇죠. 그 신경 네. 많이 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저건 좀 오버한 것 같긴 한데 본인이 이제 부결표를 아예 사진을 찍어가지고 사진 공개했기 찍어서 때문에 공개했죠. 네. 네. 이분이 지금 농해수 축산위원회에 계시면서 사실 저희가 그 후쿠시마 핵폐수 방류에 방류하는 거에 대해 상당히 많이 도움을 주고 계세요. 네네. 제가 한번 여기 보좌관들 만나가지고 소통도 하고 저희가 얻을 수 없는 자료를 이 의원실을 통해서 받기도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 얘기를 한번 했더니 많은 분들께서 이분은 수박인데 그러셨는데 뭐 이분은 자기가 그러니까 의심받고 있는 걸 충분히 알고 어기구 있기 때문에 체포 동의안 이후에 벌어질 상황을 이제 예견을 하고 확실하게 자기는 부결표 찍었다라고 하는 걸 사진으로 찍어서 비밀 투표의 원칙을 뭐 어겼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도 했죠. 네. 오영환 의원 볼까요? 네, 18일 날 물어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19일 날 말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아 그러면 뭐 가결이. 네, 그리고 입장 볼수 있죠. 없습니다. 이분은 불출마를 선언을 했죠. 네. 그렇군요. 우상호 의원 전화가 안 됐는데 입장 아직 없고요. 네. 네, 마지막 포스팅에서도 보면 아직까지도 이재명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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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홍영표 의원 네. 의원실에서 물어보겠다 그랬는데 19일 날 아직 못 물어봤어요라고 했나 봅니다. 그리고 입장 없습니다. 네. 궁금하지 않습니다. 여기는. 네, 홍영표 의원 네 계속 네 딴 얘기 하고 있군요. 다른 그죠? 포스팅만 올리고 있고요. 네. 윤영찬 의원 네 18일 날 의원실에서 답변 의미가 네. 없다. 아, 이 부분도 상당히 그 의미심장했어요. 네, 네. 의미 그리고- 없다. 왜 의미가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유권자들이 물어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아직 네 입장이 입장 없습니다. 없고요. 네. 네, 페이스북 포스팅에서도 네 네, 여기도 뭐 언급 없고요. 궁금하지 않죠. 네. 네, 양기대, 윤영찬, 이낙연, 민주당의 그 동아일보 출신 독수리 삼형제. 독수리 삼형제인가요? 네, 궁금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윤재갑 의원 답변을 이제 안 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의원실에서 지지자들에게 부결 입장 밝힌 것으로 안다라고 했는데 아직 확인은 안 됐고요. 네. 네, 그리고 민홍철 의원 네 아
의원과 소통 안 돼 모르겠다. 이거는 의심이 됩니다. 그죠? 그렇죠. 의심이 되는데 그리고 부결했다고 20일 날 얘기했어요. 저희한테는 이제 부결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작 의원의 입장은 사실 아직 없네요.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포스팅도 보면 네, 아직 언급이 없고요. 언급이 없어요. 네. 정춘숙 의원. 정춘숙 네. 의원. 네, 이분도 논란의 인물이죠. 네, 당론에 따라 투표하겠다고 한다. 의원실에서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저희한테는 일반 국민이나 당원이 아니라 언론사가 이렇게 명단 확인하는 게 맞냐라고 굉장히 많이 불편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취재진이 그래도 뭐 부결한 거냐, 부결했다고 보면 되냐, 네. 왜냐면 이재명과의 이제 그 인연을 계속 얘기하니까 부결했다고 생각하면 되냐라고 물어보니까 네. 마지못해서 네네라고 했는데 아직 본인의 입장은 없습니다. 네, 당도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언론사 원래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네, 뭐 페이스북에도 네 없습니다 언급이. 네, 평화롭습니다. 네. 자, 이제 그 집계를 좀 해야 되는데요. 집계를 좀 네. 해야 되는데 뭐 전에 광고를 좀 하고 오늘도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참 이제 숨가쁘 왔는데 조금 이제 좀, 네. 좀 좀 숨고르기를 고르고, 하시고 네, 광고를 좀 하고 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시민이 만드는 사회 공익 채널 시민 언론 더 탐사 다시 시작합니다. 더 탐사를 응원하는 가장 스마트한 방법.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하지 마. 쇼핑이 후원이다 쇼핑이 후원이다 더 탐사몰. 네, 참기름과 들기름. 네. 주문 받으면 바로 짜서 보내드리는 참기름과 들기름을 소개합니다. 보내드리는 참기름, 들기름은 엄격한 검사와 검역을 통과한 수입산 참깨 들깨로 청년상회에서 주문을 받은 다음에 바로 짜서 보내드리는 만큼 신선하고 고소합니다. 시험 검사에서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이 검출되지 않아 적합 판정도 받았고요. 현재 미국과 일본으로 수출이 시작됐고 좋은 소식이네요. 본격적인 생산 체제가 갖춰지면 국산 참기름, 들기름도 공급해드릴 계획입니다. 350ml 정량을 담았으니까요. 넉넉하게 드십시오. 참기름, 들기름 2병에 3만 원입니다. 3만 원 세트. 네. 네, 들기름 한번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참기름 350ml가 13,000원. 들기름 350ml 17,000원이었습니다. 저는 네, 날계란 하나만 주세요. 날계란. 고소. 주석 4병. 주석에 4병 5만 날계란하고 원 소금 세트. 조금 같이 해서. 네, 요거는 볶은 참깨까지 드리는군요. 오늘 들기름이네, 그죠? 네. 자, 주문 전화는 010-5069-7040으로 주문 주시고요. 신청 개수와 성함, 주소, 전화번호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37,000명까지 동시 접속자 수가 기록을 했는데요. 야, 그거 달걀 맛있겠다 거기. 한번. 하나만 주네요. 아니, 나 괜찮아요. 저도 하나 주세요. 괜찮아요. 네. 아, 네. 자, 이제 광고 이후에 저희가 집계한 이제 누가 이렇게 가결, 누가 이런 것들을 다 집계를 한 내용을 이제 계속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기름을 아침에 그렇게 딱 드시고 출근하시면 아주. 네. 자, 맛있어요. 이것도 지금 이 이거 잔도 굉장히 신기합니다. 소금 안 넣었는데도 신기한 괜찮네요. 잔이에요. 네. 내가 이제 목이 좀 이제 트인 것 같지 않아요? 목소리가? 그러니까요. 네. 자, 이제 광고는 여기까지 하시고요. 3부에서 본격적으로 누군지 여러분들이 아마 이렇게 캡처를 해서 공개하시기 좋도록 그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종합 분류입니다. 이제 네네. 종합 집계. 네. 어디까지나 오늘도 시민언론 더 탐사 그리고 스튜디오 더 탐사 두 군데를 통해서 동시에 라이브 진행 중이고요. 스튜디오 더 탐사에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스튜디오 더 탐사 스태프들이 저한테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예, 스튜디오 더 탐사 구독과 함께 슈퍼챗 후원도 아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저희가 누가 가결했는지를 콕콕 집어드리겠습니다. 대신 이 의원들께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본인이 가결이 아니고 부결이라면 저희한테 반론을 정정보도 신청하세요. 네,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야, 근데 추정이에요. 어디까지나 추정이니까. 네. 네. 자, 우선 가결로 거의 뭐 확실입니다. 확실인데 네. 저희가 추정이라고 쓴 것은 뭐 당선 확실 이런 것도 아니고. 본인이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이라고 쓴 겁니다. 수박 인증 99.9%. 네, 수박 당도 높다고. 네, 수박 당도 측정기에서 브릭스 농도가 제일 높은 초우량 등급의 1등급 네. 의원들입니다. 자, 공개해 주시죠. 네, 김종민, 이상민, 박광훈, 전해철, 조홍천, 윤영찬, 송갑석, 양기대. 네, 네. 브릭스 1등급 의원들입니다. 박수 쳐줘야 되는. 예, 이 그룹에 포함이 되지 않아서 좀 아쉬운 분들도 있을 것도 같겠네요. 네, 있죠. 네. 또 좀 더 있죠. 네. 네, 그리고 가결 추정 또 더. 김철민, 임호선, 전혜숙, 홍기원, 홍성국. 네. 그러면 한 총 13명을 우리가 네. 브릭스 농도 기준 1등급. 자, 앞에 나온 분들이랑 이분들이랑 합쳐가지고 1군인 거죠? 예, 그렇죠. 네, 네, 1군입니다. 나 2군. 네. 예, 웃으면서 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가결이 거의 확실한 분들이 반해서 약간 물론 이제 이분들도 사실은 거의 가결 추정으로 봐야 돼요. 그런데 네. 예, 우리가 너무 요 가결 의심군에서는 가결 확실시군으로 거의 옮겨갈 분들이 몇 명 몇 보이는데요. 명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너무 신중히 분류한 거예요, 우리가. 이분들이 네. 1등급으로 가도 되는데 이분들은. 네. 박용진, 오영환, 이원욱, 홍영표, 김민철, 서삼석, 송기헌, 설훈, 박완주, 강병원. 네. 여기서 서른 의원 같은 경우는 거의 박용진, 이원욱, 홍영표, 서른. 네, 이분들은 거의 이분은 1등급으로.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으로 사실은 불러. 제가 이 명단에 넣었다가 막판에 이제 본인이 공식적으로 부결했다고 했기 때문에 뺀 그 의원이 맹성규 의원인데요. 본인 부결. 네. 자, 그다음에 여전히 의심되는 의원들이 아직 있죠. 사실은 지금 추린 것보다도 좀 더 많이 있는데, 네. 자, 일단 지금까지 보시면요. 8 더하기 5 더하기 10 23 명. 하면은 현재 23명이 23명, 네. 가결표로 보입니다. 네. 다음. 네, 일단은 사실은 고민정 의원도 지금 하는 걸 보면은 굉장히 뭐 의심이 사실은 아직 간다 이런 분들 많이 있는데, 네, 본인은 이제 부결 입장이라고 네네. 이제 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리고 의원실에서 부결이라고 했지만 본인이 아직 입장이 없는 분들 있으시죠? 정춘숙, 최인호, 민홍철 의원, 특히 정춘숙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취재진이랑 연락을 할 때 의원실에서 굉장히 좀 이상한 반응을 보여서, 네. 그럼 요 밑에 세 분은 우리가 그 가결 그룹에다가 포함을 시킨다면 한 26명 네. 정도까지 또. 아직 많이 의심스러운, 네. 그러니까 그리고- 의원들 본인을 상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부결, 가결 여부를 확인하는 취재를 계속 이어가야 될 것 같아요. 23 또는 26 이렇게 지금 보이는 겁니다. 네. 그리고 자, 의심 명단. 네, 그리고 이제 검사 탄핵에 왜 민주당 의원이 반대하는지 사실 의심스럽잖아요. 근데 그 명단 중에서 아직 그 이제 입장 표명이 없는 분들, 김태년, 네. 김회재, 서동용 의원. 네. 네, 네. 저 중에서 김태년 의원은 한 1등급은 아니라도 2등급으로는 좀 상향 등급을 조정해야 될 거예요. 네. 아무튼 적당히 지금 줄타기를 하고 네. 있는 걸 보입니다. 그리고 의심 명단 의심이 되는데 그래도 안타까움을 막 표명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페이스북에. 네. 예. 그런데 좀 애매하다는 거죠. 네. 네.
유동수 의원, 이용우 의원. 네. 이러면 한 28명까지 네. 보이죠. 이용우 의원도 약간 2등급으로 보내도 괜찮은 것 같긴 한데. 네. 이분들이 지금 아직 그리고 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윤 의원 같은 경우도 흔들리지 않고 맞서 싸우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굉장히 좀 애매하게, 애매하게 얘기하죠.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뼈를 때렸어요. 표결 전에 입장을 밝히라고 하니까 개인 판단이라고 하면서 지지자들한테 화를 내고 아하. 이제 와서 부결했다고 하면 내가 믿겠냐? 이렇게 뼈를 때리셨네요. 뼈를 때리셨어요. 네, 네. 자, 그러면 한 29명까지 지금 갈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다음에 그리고 조승래 의원, 의원실에서 당의 피해가 갈 결정을 안 했다. 그러면서 안타깝고 지지자와 당원들이 받을 상처에 대해서 안타깝고 책임 있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했고 본인도 페이스북에서 늦은 시간까지도 많은 분들이 전화로 문자로 울분을 토하고 계시다. 정말 공감한다. 무겁고 큰 책임을 느낀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상 아직은 네, 좀 본인이? 의심스럽다라고. 네. 아니 뭐 언제부터 정치를 했다고 이렇게 빙빙 돌리는 화법을 씁니까?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하지. 무기명 투표 자체도 우리가 용납할 수가 없는 건데 이런 것들은 자기가 했던 스탠스를 밝혀야죠. 네. 뭐 대단한 거라고 지금 뒤로 숨어가지고 이리 꼬고 저리 꼬고 주어 없이 말하고. 에휴. 저는 이 등급별로 낙선 이 레벨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 백혜련 의원. 백혜련 의원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이 포스팅이 이제 이틀 전에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확실하게 뭔가 얘기가 없기 가결 때문에 부결 얘기 없는데 네. 백혜련 의원이나 조승래 의원 이런 분들은 네. 저희 에게 한번 좀 입장을 좀 밝혀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리고 김경협 의원 같은 경우도 앞에서 보셨지만 조금 애매했었잖아요. 애매했죠. 이제 네. 그런 분들도 조금 더 확실하게 입장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유권자들에게 그 대의를 하는 거잖아요. 유권자들을 뜻을 대신해서 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유권자들에게 자신이 표를 감추는 행위는 유권자들을 배신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오늘도 보니까 지금도 3만 6천 명 정도가 네. 시민언론 더 탐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그만큼 굉장히 관심이 뜨거운 사안이었고요. 예, 되게 그래도 이제 가결로 의심되는 의원들을 한 30여 명 정도 우리가 지금 추린 거네요. 네. 30여 명 가까이 추렸는데 이들 중에서 자신 있게 자기가 가결표를 던졌고 체포동의안에 찬성했고 왜 그랬는지를 당당히 밝히고 있는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김종민 의원께 계속 그렇게 물어본 거잖아요. 네. 부끄러운 말씀하셨어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김종민 의원이 완전히 굉장히 당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심리적 분당이라고 하는 것은 조중동 그리고 국힘당의 바램과 기대에 불과하다. 완전히 지금 민주당의 수밖에는 소탕 일보 직전에 있다. 네. 말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그 표를 가결표를 했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을 말을 못 하고 있다면은 이것을 어찌 분당 상태라고 해야 될까 네, 싶습니다. 거의 진압이 된 걸로 보여요. 네. 민주당의 네. 수박들은. 네. 뭐 이재명 당연히 뭐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 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미 체포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끝난 것 같아요. 그렇 대신 26일 날 이제 만약 영장이 기각되는 경우에 그죠? 이분들의 운명은 이제는 백척간도에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집니다. 이런 심리인 거예요. 자기 계파에서 공천권은 따야 되겠고 공천은 받아야 되겠고 근데 표 주는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니 그 표는 또 받아야 되겠고 그러니까 이게 그 자기 입장을 선명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계파에서 잘리면 나 공천도 못 받는데 근데 내가 그 선명하게 하면 이제 시민들이 나를 안 뽑아줄 건데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어쨌든 굉장히 이게 기성 언론들 입장에서는 그 보통 정치부 기자들 이렇게 풀어가지고 또는 이제 그 전국부 주재 기자들 풀어가지고 이건 좀 확인하고 이런 기획할 만한 아이템이거든요. 이걸 이 더 탐사가 대단한 게 아니고요. 이 권리 당원분하고 더 탐사 데이터를 보면 흐름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더 탐사 때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18일, 19일 보니까 보이잖아요. 말을 안 했다는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사람은 가결로 봐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시민 언론 더 탐사답게 시민과 더 탐사가 같이 취재를 그리고
정말 오늘도 보십시오. 동시 접속자 수가 4만 명 가까이 이렇게 볼 정도 같으면요. 저희들이 최근에 그 기록으로는 거의 뭐 최고치거든요. 네. 이 정도로 보신다면은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유권자들이 지금 알고 싶어하는 거란 말이죠. 왜 아까 언론들이 보도를 안 하겠습니까? 요 직접 취재를 하신 이 선생님을 제가 유기농 선생님이라고 했는데 그거는 그냥 제가 농담이고요. 유기농 같다라고 한 거지 그냥 유기모 선생님이십니다. 예. 네.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그 지난번 검수완박 때도 그렇고 민주당의 애정과 관심이 대단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그 국힘에서 김기현 대표가 민주당 권리당원들을 향해서 뭐 이렇게 어떤 명칭을 부르고 개딸이냐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폄하한다는 것은 두렵기 때문이에요.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이 정도로 민주당 의원 한 명 한 명의 의견을 자기네들이 알고 싶어하는 알 권리가 굉장히 강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에 이런 당원들이 있습니까? 그 전반적인 이제 의원들 포스팅을 보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의 단식 또 이렇게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 또는 윤석열 검찰 독재에 맞서서 싸우겠다 이런 정도의 얘기는 사실은 자기가 가결표를 던지고 난 뒤에도 얼마든지 블로핑으로 할 수 있는 얘기라고 하는 걸 이번 기획을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네. 그래서 명확하게 스스로 자신이 이런 의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기는 부결표를 던졌다라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 부결표를 오히려 던졌다고 얘기하면서도 또 아무런 뭐 노력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의원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게 더 좀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우리가 대체로 한 30여 명 정도는 찾아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 민주당 의원들도 아마 더 탐사를 보신 분들이라면 구속영장이 얼마나 부실한지를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저희도 이제 듣는 얘기가 있어요. 있다 보니까 어떠냐면 투표하기 직전에 뭔가 있다라는 소문이 쫙 돌았어요. 그냥 뭔지는 잘 몰라. 근데 뭔가 있다. 이재명 대표의 약점이 뭔가 있다라는 소문이 쫙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표가 몇 표 더 움직였을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게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거로 이들도 생각을 못했을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몹시 지금 당혹스러운 결과를 지금 맞이한 걸 거예요. 민주당 안에 있는 수박당과 국힘당 그리고 한동훈도. 자, 아무튼 오늘 그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용 우리 시민과 함께 좀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알려주시고 의원들도 민주당 이제 저희가 볼 때는 그 수박계 의원이라고 우리가 불렀지만 이분들이 지금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고 하고 있다는 것을. 네. 거의 그리고 저희가 그 이수진 의원이 발의하신 선박 평형수 그 관리 법안에 이제 이 개정 법안이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 청원 동의가 저희가 말할 때만 조금 올라가고 지금 뭐 한 몇 명 정도까지만 올라가서 이게 총 5만 명이 필요한데 지금 5,600분 정도밖에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3만여 분 거의 양쪽 채널 합치면 4만여 분 정도 보고 계시니까 이분은 좀 귀찮으시더라도 위에 올라가서 그 위에 이제 고정 그 채팅란에 있습니다. 선박 평형수 그 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우리 커뮤니티에도 한번 올려드리죠. 그래야 되겠네요. 저희 사실 여러 번 올렸는데 잘 안 보셔가지고 요거 한 번만 클릭해서 들어가셔서 동의를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그 체포동의안 처리 너무나 충격적이고 분하고 밤잠을 못 이루셨을 텐데 그 뒤로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는 심리적 분당이 아니고 민주당 수방이 심리적으로 지금 자멸의 분위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다행입니다. 자, 오늘 취재우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질의응답 시간은 방송 이후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